밤 12시, 새벽 2시, 새벽 4시. 혹시 이 시간들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자려고 누우면 어느새 또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고 겨우 다시 누우면 또 잠이 달아나고 그렇게 아침을 맞이하면 온몸이 무겁고 하루 종일 피곤하고 나이 드니까 어쩔 수 없나? 하고 그냥 넘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저는 이 영상 하나로 그 끊겼던 수면의 흐름을 완전히 되돌려 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잠깐, 딱 10초만 집중해 주세요. 밤에 화장실을 2번 이상 가신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단순한 수면 불편이 아닌 심각한 건강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그렇게 밤에 화장실에 가야 하는지 그 이유도 알고 해결책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절대 손해볼 일 없습니다. 시작할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저녁에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 거겠지. 나이가 드니까 원래 그런 거 아닌가?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일본 비뇨기과 학회가 2020년에 발표한 야간요 진료 가이드라인을 보면 야간요의 주된 원인은 수분 섭취량이 아니라 항이뇨 호르몬, 즉 ADH라는 물질의 감소와 방광 용적의 축소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항이뇨 호르몬이 하는 일은 밤 동안 소변을 농축시켜 화장실을 덜 가게 해주는 호르몬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이 호르몬의 분비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특히 60대 이후에는 방광 근육의 탄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예전엔 400에서 500ml를 거뜬히 버텼던 방광이 150에서 200ml만 차도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다가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게 단순히 불편한 수준이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사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3년 국제학술지 Neurological and Urodynamics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야간요가 있는 65세 이상 성인은 낙상 위험이 최대 1.8배 높아지고 수면이 반복적으로 끊기면서 생기는 인지기능 저하 위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잠깐 잠에서 깨어 어두운 화장실을 오가는 그 짧은 순간이 넘어짐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나아가 치매 위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귀찮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고쳐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자, 이제 진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지압법인데요. 약도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10분 전 딱 1분이면 됩니다. 첫 번째 포인트. 관원혈. 배꼽에서 손가락 4개 너비만큼 아래를 짚어보세요. 딱 그 지점이 관원혈입니다. 누르면 약간 뻐근한 느낌이 드는 자리입니다. 이 경혈이 단순한 민간요법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미국, 독일, 호주 등에서 발간되는 Journal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에서 2021년 게재된 임상 연구에서 관원혈 자극을 꾸준히 실천한 그룹의 야간 배뇨 횟수가 평균 1.4회 감소했다는 결과가 실제로 확인됐습니다. 믿기 어려우실 수 있지만 논문으로 발표된 수치입니다. 자극 방법은 간단합니다. 양손 엄지를 겹쳐 그 지점에 살며시 대고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눌러주세요. 3초 누르고 3초 쉬고 이것을 10회 반복합니다. 세게 누르실 필요 없습니다. 적당히 묵직한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용천혈. 이번엔 발바닥입니다. 발바닥을 보시면 발가락 쪽 3분의 1 지점에 오목하게 들어간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입니다. 용천혈은 신장 경락의 첫 번째 혈자리로 신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몸의 수분 메타볼리즘을 조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의학에서 생명의 샘이라고 부를 만큼 전신 기능 회복에 중요하게 여기는 자리입니다. 취침 전에 양 발바닥의 용천혈을 엄지손가락으로 각 20회씩 적당한 압력으로 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처음엔 좀 아플 수 있어요. 그 아픔이 느껴진다면 오히려 신장 기능이 약해져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일만 꾸준히 해보시면 자다가 깨는 횟수가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겁니다. 이번에는 의외의 원인 이야기입니다. 야간요를 악화시키는 가장 큰 주범이 뭔지 아세요? 바로 저녁 식사 습관입니다. 3가지를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첫째, 나트륨 과잉 섭취입니다. 짜게 드시는 분들, 특히 국물 요리를 자주 드시는 분들 주목해 주세요.
나트륨이 몸속에 쌓이면 삼투압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신장이 야간에도 소변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 부분은 미국 비뇨기과 학회, 즉 AUA의 공식 임상 가이드라인에서 저녁 나트륨 섭취 제한을 야간요 개선을 위한 1순위 생활습관 교정 항목으로 직접 권고하고 있을 만큼 근거가 탄탄한 내용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국물은 절반만 드셔보세요. 드시던 찌개, 국, 라면 국물을 반만 줄여도 달라집니다. 둘째, 수분 섭취 타이밍입니다. 건강을 위해 물을 열심히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습관 자체는 정말 좋습니다. 다만 취침 2시간 전 이후의 수분 섭취는 야간요를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물은 오전과 오후 3시 이전에 집중해서 드시고 저녁 시간 이후에는 가능하면 조금씩 줄여주세요. 셋째, 알코올과 카페인입니다. 이 두 가지는 그냥 이뇨작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알코올의 경우 국제학술지 알코올 앤드 알코올리즘에 실린 임상 리뷰 논문에서 알코올이 앞서 말씀드린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직접적으로 억제한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맥주 한 캔이 밤에 잠자는 동안 소변 농축을 돕는 호르몬의 작동을 꺼버리는 겁니다. 저녁 음주 후 유독 화장실을 자주 가셨던 경험 한두 번쯤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제 이유가 이해가 되시죠? 저녁 6시 이후 이 세 가지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야간요 횟수가 반으로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밤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숙면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취침 2시간 전, 수분 섭취 마감과 마지막 화장실 방문. 이 두 가지를 습관처럼 고정적으로 하시는 것만으로도 수면 중 방광에 쌓이는 소변량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취침 1시간 전, 하체 온욕, 즉 족욕입니다. 발목까지 따뜻한 물에 15분간 담그시면 말초 혈관이 확장되면서 체내에 남아있던 수분이 혈액으로 재흡수됩니다. 이 재흡수된 수분이 신장을 통해 미리 배출되면 잠든 이후에 만들어지는 소변량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겁니다. 실제로 2019년 오사카 대학 팀이 저널 오브 유롤로지에 발표한 연구에서 취침 전 족욕을 꾸준히 실천한 그룹의 야간요 횟수가 평균 0.9에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루에 한 번, 거의 1회를 줄여주는 효과입니다. 이거 절대 작은 숫자 아닙니다. 1년이면 300번 이상 화장실을 덜 가는 겁니다. 취침 30분 전, 앞서 알려드린 관원혈, 용천혈 지압 1분 실시합니다. 족욕으로 이미 혈류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지압을 하시면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실 겁니다. 수면 자세, 가능하면 좌측으로 눕는 자세를 권장합니다. 신장과 방광으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지고 방광에 가해지는 압박이 줄어들어 소변 신호가 늦춰질 수 있습니다. 족욕, 지압, 좌측 수면 자세,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일주일만 실천해 보시고 자다가 깨는 횟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지금까지 함께 알아본 내용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야간요는 나이 탓이 아니라 항이뇨 호르몬 감소와 방광 기능의 변화라는 명확한 원인이 있습니다. 관원혈, 용천혈 1분 지압으로 방광 기능을 자극하고 저녁 시간대에 나트륨, 수분, 알코올 섭취를 줄이고 족욕, 지압, 수면 제세 루틴으로 오늘 밤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창한 준비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밤 딱 15분만 투자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주변에 밤마다 고생하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수면 중 다리가 저리고 뒤척이는 하지 불안 증후군, 60대 이후 급격히 늘고 있는 이 증상의 원인과 해결법을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감사합니다.